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발버둥 쳐도 제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성취를 이루는 걸까? 같은 24시간을 살아가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으며 심지어 더 많은 땀을 흘리는 것 같은데도 삶의 궤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꽉 막힌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곤한 퇴근길에서 우리는 가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극심한 차이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선택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특별하거나 아니면 남들은 절대 모르는 엄청난 비밀 지식을 혼자만 몰래 숨겨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기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팀 페리스입니다.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선 사람들, 즉 억만장자 투자자,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 베스트셀러 작가,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수백 명이나 직접 찾아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들을 타이탄, 즉 거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팀 페리스는 이 거인들을 마주 앉혀놓고 아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을 그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마법의 지팡이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거인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발견한 것은 화려하고 번쩍이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나온 것들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때로는 너무 사소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작은 일상적 도구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방식, 차를 끓여 마시는 짧은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노트에 끄적이는 몇 줄의 문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거창한 사업 계획이나 천재적인 두뇌 회전법을 기대했다면 실망스러울 정도로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인들의 비밀이 고작 이런 것들이라니 조금 허무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도구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며 차곡차곡 쌓일 때 그것은 평범한 사람을 거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타이탄들은 거대한 산을 한 번에 뛰어넘으려 아등바등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도구들을 꺼내 오늘 하루 내가 내딛어야 할 딱 한 걸음의 길만을 묵묵히 다듬고 평평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어느새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하고 거대한 성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행동해야만 성공한다 라고 훈계하거나 억지로 가르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삶에 불쑥 개입해 정답을 들이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애초에 모두에게 통용되는 완벽한 단 하나의 정답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세상의 정점에 선 거인들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어떤 사소한 행동들을 반복하는지 그들의 은밀한 일상을 조용하고 찬찬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치 흥미로운 인물 다큐멘터리를 보듯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하루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거인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도구 중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작고 가벼운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인들의 아침은 어떨까요? 아마도 새벽 4시쯤 벌떡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십 장의 결제 서류를 검토하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는 거창하고 숨막히는 풍경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팀 페리스가 관찰한 타이탄들의 아침은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 중 80% 이상이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습관들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정적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60분을 오롯이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찌르는 데 사용합니다. 이 60분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거창한 준비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온전히 통제하고 오늘 하루라는 무대에 오르기 전 마음의 영점을 맞추는 아주 개인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거인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잠자리 정리입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굴리는 투자자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스스로 이불에 주름을 펴고 베개를 가지런히 놓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호텔 부럽지 않은 저택에 살면서 게다가 가사 도우미가 있을 텐데도 굳이 자신의 손으로 이불을 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잠자리 정리를 단순한 청소 노동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 믿었던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도로가 꽉 막혀 중요한 약속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고 일어난 침대 위의 사각형 공간만큼은 완벽하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반듯하게 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거인들은 하루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다는 작고 확실한 승리감을 맛봅니다. 밖에서 엉망진창으로 깨지고 상처받은 하루를 보냈더라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침에 정성껏 정리해둔 반듯한 침대를 보면 잔잔한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침대만큼은 내가 통제해냈어. 내일은 다시 잘해볼 수 있을 거야. 이런 무언의 위로를 건네는 과정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침의 알람 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일어나고 헝클어진 이불을 그대로 둔 채 쫓기듯 집을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끌려가는 셈입니다. 반면 거인들은 스스로 이불을 정리하며 하루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시작합니다. 침대를 정리한 후 타이탄들이 향하는 다음 단계는 명상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돌을 닦는 무거운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거인들의 명상은 그런 거창한 수련이 아닙니다. 그저 푹신한 소파나 방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자신의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는 아주 단순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세탁기와 같습니다. 어제 했던 실수에 대한 후회, 오늘 해야 할 복잡한 업무들, 내일의 일정에 대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뒤섞여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쏟아지는 뉴스와 이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이 세탁기는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거인들은 이 세탁기의 전원 코드를 잠시 뽑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금세 다시 온갖 잡념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 타이탄들은 자책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또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것이 명상의 전부입니다. 이 짧은 과정의 반복은 뇌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 공황 상태에 빠질 것 같을 때, 명상으로 훈련된 뇌는 즉각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기 전 1초의 틈을 벌려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힘이 바로 아침의 10분 명상에서 나옵니다. 호흡을 고른 타이탄들은 이제 주방으로 가 물을 끓이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립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를 펼칩니다. 거창한 사업 일기나 위대한 문학작품을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 그대로 쏟아냅니다. 어떤 타이탄은
자신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참 좋다 같은 소소한 것들입니다. 또 어떤 타이탄은 오늘 반드시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1가지를 큼지막하게 적어둡니다. 머릿속에 얽혀있던 복잡한 실타래들이 종이 위로 옮겨지면서 뇌는 맑게 비워지고 하루를 살아갈 선명한 지도가 그려집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역시 매일 아침 긴급한 연락이 쏟아지는 치열한 삶 속에서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피를 내리고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챙길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기도 벅찬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고 차를 마시며 수첩을 끄적이는 것은 대단한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탄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루의 일정이 폭풍우처럼 사납게 휘몰아칠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아침의 고요한 60분을 목숨처럼 사수하려 합니다. 태풍의 눈 한가운데가 가장 고요한 것처럼 세상의 경랑 속으로 뛰어들기 전 자신만의 단단한 닻을 내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하루의 첫 단추를 내 손으로 정확하고 단단하게 끼웠다는 그 미세한 성취감은 남은 하루 동안 마주하게 될 수많은 난관과 스트레스를 가볍게 튕겨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내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한 아침을 보낸 사람은 밖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침의 60분을 통해 승리의 기운을 몸속 깊이 새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주도권을 장악한 거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현실의 묵직하고 복잡한 문제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굳게 닫힌 문제의 문을 여는 방식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평범한 열쇠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남들이 다 하는 뻔한 고민 대신 판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엉뚱하고 발칙한 생각을 무기로 꺼내듭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아주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달 매출을 10%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에 1시간 더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던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들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질문은 언제나 정상적이고 평범한 대답만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10%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우리는 점심시간을 쪼개 거래처를 방문하고 늦은 밤까지 야근을 자처합니다. 1시간 더 책을 읽기 위해 수면 시간을 줄이고 모니터 앞을 지킵니다. 결국 남들과 똑같은 트랙 위에서 조금 더 땀을 흘리며 아등바등 달려가는 피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실함의 증거일 수는 있지만 판을 뒤집는 혁신의 과정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꾼 타이탄들은 같은 트랙 위에서 남들보다 1초 더 빨리 달리는 속도 경쟁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질문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대신 듣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꿈을 안고 자신을 찾아온 젊은 창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10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당장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는 겁니까? 처음 이 질문을 마주하면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10년짜리 거대한 프로젝트를 단 6개월 만에 끝내라니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피터 틸이 노리는 마법의 순간입니다. 사람의 뇌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극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제약 조건이 주어지면 그동안 단단하게 얽매여 있던 기존의 상식과 생각의 틀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예시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어떻게 하면 10%더 빨리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더 가벼운 러닝화를 사거나 쉬는 시간을 줄일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여전히 걷는다는 상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5분 안에 부산에 도착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 붙는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운동화 끈을 묶을지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헬리콥터를 찾거나 부산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등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우회로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질문의 크기가 생각의 크기를 강제로 팽창시켜버린 것입니다. 10년의 목표를 6개월로 압축하라는 거인의 질문도 같은 원리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코피를 흘려가며 일하라는 채찍질이 결코 아닙니다. 10년이라는 넉넉한 시간표 안에서 안주하던 점진적인 방식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신호입니다. 6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벽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질구레한 중간 단계를 과감하게 도려내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파트너와 손을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뇌의 한계를 부수고 생각의 경로를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순간 답답하게 막혀있던 벽은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마법의 문으로 변합니다. 팀 페리스 역시 영업 실적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전화를 한 통 더 돌리는 대신 아주 엉뚱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다른 경쟁자들이 하는 행동에 정확히 반대로만 영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발칙한 질문이 그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출근 직전이나 퇴근 직후에만 집중적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핵심만 한두 마디 툭 던지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앞문에 줄을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그는 질문 하나를 180도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뒷문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인들이 엄청난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서 남들이 풀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를 척척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정답을 주머니에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 갇혀 헤맬 때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을 더듬어 출구를 찾는 대신 왜 이 미로 위로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갈 수는 없을까? 라고 천연덕스럽게 묻는 사람들입니다. 고민의 각도를 아주 살짝 트는 것만으로도 어깨를 짓누르던 현실의 무거운 문제들은 전혀 다른 깃털 같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억지로 정답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오늘 당장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엉뚱하고 발칙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말도 안 되는 질문 속에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진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바꾸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식의 틀을 깨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할 때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파격적인 도전을 하려다 보면 이러다 내 인생을 망치면 어쩌지 하는 짙은 불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피어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그림자가 다가오면 황급히 눈을 감고 도망치거나 원래의 익숙한 길로 조용히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거인들은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조차 달랐습니다.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는 대신 그 두려움의 멱살을 잡고 환한 조명 아래로 끌고 나와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아주 정밀하게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피해야 할 불쾌한 것으로 여깁니다. 마음속에서 이번 도전에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자리를 덮어버리려 애를 씁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실패 같은 건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자라며 애써 밝은 미래만을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거인들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억지로 긍정적인 암시를 걸며 두려움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꿀 도전을 앞두고 망설여질 때 그들은 책상에 앉아 펜을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최악의 상황을 백지 위에 아주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팀 페리스는 이를 두려움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침대 밑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는 어린아이의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방에 불이 꺼지는 순간부터 아이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떱니다. 어둠 속에서 상상력이 빚어낸 괴물은 순식간에 집채만한 크기로 부풀어 오르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존재가 되어 아이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때 아이를 안심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괴물은 없어 라고 타일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침없이 방의 불을 환하게 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침대 밑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먼지만 굴러다니는 텅 빈 침대 밑바닥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아이를 짓누르던 거대한 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거인들이 두려움을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가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형체 없는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꿈꾸던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주저하고 있는 한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깊은 곳에는 사업이 망하면 인생은 끝장날 거야.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고 나는 평생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눌려 살아가겠지 라는 거대한 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을 종이 위에 적어 현실의 구체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순간 상황의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이 실패한다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인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냉정하게 답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첫째, 모아둔 종잣돈 5천만 원을 날리게 된다. 둘째, 월세를 낼 돈이 바닥나서 살고 있는 집에서 짐을 빼야 한다. 셋째, 신용카드 한도가 줄어들고 여유로운 생활비가 끊긴다. 넷째, 주변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바닥에 떨어진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유쾌하게 웃어넘길 상황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인들은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갑니다. 이 비참한 상황이 실제로 눈앞에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회복 시나리오를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친한 친구의 좁은 소파에서 몇 달간 신세를 지거나 부모님 댁으로 짐을 싸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졌다면 주말에 식당에 나가 접시를 닦거나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 수 있습니다. 날려버린 자본금의 충격을 추스르고 다시 예전처럼 직장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력서를 다듬어 면접을 보러 다닌다면 비슷한 수준의 직장을 구하는데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과정을 종이 위에 낱낱이 적고 나면 사람들은 보통 긴장이 풀리며 헛웃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남은 인생을 통째로 파멸로 몰아넣을 것 같았던 그 괴물의 정체가 막상 조명을 켜고 들여다보니 고작 친구 집 소파에서 몇 달간 새우잠을 자고 1년 정도 고생해서 재취업을 하는 수고로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일의 실패 대가가 내 삶을 끝장내는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던 막연한 두려움의 크기는 극적으로 쪼그라듭니다.
반대로 도전 자체를 포기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적어보면 이야기는 무섭도록 달라집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포기하고 평생 지금의 지루한 일상에 머문다면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대답은 앞서 적은 최악의 실패 시나리오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매일 아침 지옥 같은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무기력함을 느끼는 삶. 그때 눈 딱 감고 도전해 볼 걸 하는 짙은 후회 속에 갇혀 지내는 영혼의 고갈. 이것이야말로 일시적인 금전적 손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생기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타이탄들이 인생을 바꿀 전환점 앞에서 이 두려움 설정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척도를 그려놓고 객관적인 고통의 크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도전에 실패했을 때 겪게 될 고통의 크기는 기껏해야 3이나 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도전을 뚫고 나가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은 9나 1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상 유지를 택했을 때 평생 등에 짊어지고 살아야 할 후회와 무기력함은 언제나 6이나 7의 강도로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힌다는 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활자를 통해 두려움의 실체를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해부해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고작 3에 불과한 일시적인 고통을 피해보겠다고 10의 엄청난 기쁨을 지레 포기하고 평생 6의 묵직한 후회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산수조차 틀린 최악의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응시하지 않고 등 돌려 도망치려고 할 때만 거대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쫓아옵니다. 가만히 멈춰서서 과감하게 뒤를 돌아보고 두려움의 눈을 쳐다보며 그 실체를 파헤치는 순간 그것은 그저 우리가 대비하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의 목록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빈 노트를 펴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결말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을 헤집어 놓던 결말이 생각보다 감당할 만한 수준의 상처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발걸음은 깃털같이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안개를 걷어내고 나면 우리 눈앞에는 수많은 선택지와 눈부신 기회들이 아주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세상의 무수한 유혹과 제한된 시간이라는 전혀 새로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충만해진 바로 이 순간, 거인들은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대신 오히려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자신만의 견고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릴 준비를 마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 앞에는 수많은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저기서 매력적인 제안이 들어오고 당장 큰 성공을 안겨줄 듯한 프로젝트들이 쏟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며 유쾌한 모임에 끝없이 초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때 들어오는 모든 기회를 양손 가득 덥석 쥐려 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좋은 것이고 남들보다 바쁘게 움직이며 달력을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이탄들을 지켜본 결과 세상의 정점에 선 거인들의 태도는 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음악가이자 창업가인 데릭 시버스의 강렬한 한 문장을 삶의 철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예스가 아니면 모두 노라고 답하라. 이 철학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겪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1인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뷔페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한 상들리에 아래 전 세계 사내 진미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뷔페 입구에 놓인 평범한 김밥이나 식빵 한 조각으로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비싼 돈을 내고 뷔페에 가는 이유는 평소 먹기 힘든 최고급 랍스터나 신선한 생선회, 장인이 구워낸 스테이크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평범한 음식들로 이미 위장을 가득 채워버린다면 정작 맛있고 진귀한 요리가 코앞에 나왔을 때 단 한 입도 먹지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한정된 시간의 개념도 이 뷔페의 원리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누군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속으로 이건 진짜 대박인데 당장 하고 싶어 미치겠어 라는 뜨거운 감탄사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뷔페 입구를 채우고 있는 평범한 김밥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나쁘고 위험한 제안은 아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생존 본능이 먼저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나쁘지 않은 제안, 적당히 좋은 기회들입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네. 한번 해볼까? 이 모임에 나가두면 나중에 인맥 관리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의 미적지근한 마음이 드는 제안들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조용하고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할 것 같아서,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아쉬워서, 혹은 늘 친절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달력의 빈칸을 무의미한 약속들로 하나둘씩 채워갑니다. 그 결과 우리의 달력은 숨막히는 일정들로 빼곡해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저녁 모임에 나가 억지 웃음을 짓고 진짜 목표와는 상관도 없는 서브 프로젝트에 참여하느라 귀중한 주말을 반납합니다. 몸은 점점 지쳐가고 원인 모를 스트레스는 눈덩이처럼 쌓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엄청나고 가슴 뛰는 진짜 기회가 불쑥 찾아옵니다. 영혼을 바쳐 완벽한 예스를 외치며 온몸을 던져 달려들어야 할 운명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내 달력은 고만고만한 일정들로 가득 차 숨 쉴 틈조차 없고 무언가 새로운 일에 뛰어들 체력과 에너지는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결국 평범한 음식들로 배를 채우느라 최고급 요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가장 빛나는 기회를 속절없이 흘려보내는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인들은 이 적당한 기회들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함정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매정하고 냉혹해 보일 정도로 거절의 달인들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벌이고 시작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굳이 필요 없는 덜 중요한 일들을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가지치기 작업에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투자자는 일주일에 단 하루, 수요일 오후에만 외부 미팅을 잡는 철칙을 세워두고 나머지 시간은 오직 자신의 투자 철학을 가다듬는 데만 사용합니다. 어떤 작가는 수십억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전국 투어 강연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매일 아침 노트북 앞에 앉아 다음 책을 집필하는 고요한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의 단호한 거절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거만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하나의 목표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주변에서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자잘한 소음의 전원을 과감히 꺼버리는 생존 전략입니다. 현대사회는 바쁘게 뛰어다니는 상태를 성공의 훈장처럼 여기지만 타이탄들은 스케줄이 꽉 찬 상태를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거절하는 순간에는 상대가 나를 미워할까봐 불편하고 좋은 기회를 차버린 것 같아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에 따르면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언제든 부르면 나오는 쉬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목표를 소중히 여기는 단단한 사람으로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거인들은 달력에 항상 여유로운 여백을 둡니다. 언제 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거대한 기회, 즉 완벽한 예스를 두 팔 벌려 맞이하기 위해 넉넉한 빈방을 청소해 두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 극적으로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끌려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단 하나의 일에만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삶을 가볍고 예리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뾰족해진 에너지를 과연 누구를 향해 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대중을 만족시키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곁에 굳건히 남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뒤흔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커다란 성공을 상상할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는 화려한 그림을 떠올립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누구나 나를 알아보고 내가 내놓은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주는 그런 진풍경 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의 입맛을 맞추려 무던히 노력합니다. A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넣고 B가 실망하지 않게 단점을 보완하며 C도 무난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모난 곳을 둥글게 깎아냅니다. 하지만 거인들은 이런 방식이야말로 실패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는 결국 그 누구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주 밋밋하고 매력없는 결과물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사상가 케빈 켈리는 이 복잡한 성공의 공식을 아주 명쾌하게 단순화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질 필요 없이 그저 1000명의 진짜 팬만 있으면 누구나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팬이란 당신이 어떤 물건을 만들든 무조건 지갑을 열어 구매해주는 든든한 사람을 뜻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책을 내면 내용도 보지 않고 바로 예약 구매를 하고 작은 강연을 연다고 하면 3시간 거리를 기꺼이 달려와 맨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런 진짜 팬 1000명이 1년에 당신에게 10만 원씩만 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매년 1억 원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됩니다. 수천만 명의 대중에게 얕은 관심을 구걸할 필요 없이 나의 가치를 깊이 이해해주는 1000명과 단단하게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운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평범한 동네 식당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을 개업하면서 동네의 모든 사람을 손님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운 것을 못 먹는 아이를 위해 달콤한 돈가스를 메뉴에 넣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을 위해 샐러드도 준비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얼큰한 국물 요리를 추가하고 젊은 층을 겨냥해 파스타까지 만듭니다. 결국 이 주방장은 어떤 요리에도 깊은 정성을 쏟지 못하고 모든 음식이 그저 냉동식품을 데워 나오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쯤 들러 배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에 친구의 손을 이끌고 꼭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강렬한 감동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식당은 수많은 경쟁 식당들 틈에서 서서히 잊힐 것입니다. 반면 골목 구석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라멘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장님은 대중적인 입맛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맵고 자극적인 특제 라멘 딱 한 가지만 끓여냅니다. 동네 사람 10명 중 9명은 이 집의 라멘을 한 입 먹어보고는 다신 오지 않겠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운맛에 열광하는 단 한 명의 진짜 팬은 맛보는 순간 엄청난 환희를 느낍니다. 그래, 내가 평생 찾던 맛이 바로 이거야.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골목을 찾아오고 소셜미디어에 열정적으로 칭찬을 쏟아내며 매운맛을 좋아하는 전국의 지인들을 모두 이 작은 식당으로 끌어모읍니다. 모두를 위한 적당한 식당은 망하지만 소수를 위한 지독한 식당은 살아남아 전설이 됩니다. 타이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취를 이룬 방식도 이 라멘집 사장님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저를 제발 좋아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독특함, 때로는 괴짜 같아 보이는 취향과 신념을 세상에 아주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대다수는 그들의 방식이 너무 유별나다며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뾰족하고 거친 매력에 깊이 공감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일순간에 열광적인 지지자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팬들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영업사원이 되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세상으로 당신의 가치를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에 뜨겁게 호응하고 당신이 실수로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1000명의 진짜 팬을 찾는다는 것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압박감을 엄청나게 덜어주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에서 나와 주파수가 완벽하게 맞는 사람 1000명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중의 유행을 뒤쫓느라 숨을 헐떡이거나 다른 누군가의 모습으로 포장하며 억지로 살아갈 이유가 사라집니다. 세상 모두에게 환영받는 무색무취의 사람이 되는 대신 누군가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단 한 사람이 되면 그만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얽매여 깎아냈던 나의 진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1000명의 군대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0명의 진짜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훔치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가 필요할까요? 그저 평범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에게 열광하는 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결코 잊히지 않는 강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단점들을 고치고 평균적인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는 약점을 메워야만 비웃음을 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인들은 약점을 고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대신 자신이 이미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기형적일 정도로 날카롭게 벼려내는 전혀 다른 전략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롤플레잉 게임의 캐릭터 육성 방식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에게는 캐릭터의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일정한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때 초보자들은 공격력, 방어력, 체력 등 모든 능력치에 점수를 골고루 나누어 투자하는 흔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든 무난하게 대처하고 싶은 방어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능력을 평균치로 맞춘 캐릭터는 나중에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평범한 캐릭터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수많은 전투를 겪어본 게임의 고수들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방어력이나 마법 같은 다른 능력치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타격을 입히는 공격력 딱 하나에만 가진 모든 점수를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툭 치면 쓰러질 만큼 방어력은 엉망이지만 적을 베어 넘기는 공격력 하나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설적인 검투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의 거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도 이 게임의 고수들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단점을 고치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수학은 100점, 영어가 50점을 받았다면 대개의 부모님은 아이의 영어 점수를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애를 씁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무거운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유독 어려워하는 기획서를 쓰느라 며칠 밤을 새우고 불편한 대인관계를 억지로 개선해보려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타이탄들을 깊이 인터뷰한 팀 페리스의 관찰에 따르면 세상의 정점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고치려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50점이라면 영어를 쳐다보지도 않고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에너지를 수학 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기이한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부와 명성을 거둔 풍자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단순한 원리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화가도 아니었고 사람들을 배꼽 잡게 웃기는 코미디언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만 탁월한 사업가 기질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능력은 그저 상위 25% 언저리에 머무르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약점인 엉성한 그림 실력을 극복하겠다며 평생 미술학원을 쫓아다니며 선긋기 연습만 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딜버트라는 매력적인 작품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진 평범한 능력들을 한데 섞어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독점적인 무대를 창조해냈습니다. 적당히 그릴 줄 아는 그림 실력에 직장 생활의 애환을 아는 비즈니스 경험, 그리고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유머 감각을 하나로 단단하게 뭉친 것입니다. 각각의 능력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평균에 불과했지만 이 세 가지 능력이 겹치는 교집합 안에서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스콧 애덤스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피터지게 싸우며 만들어 놓은 그림 잘 그리기 대회나 웃기기 대회에 참가해 헛된 땀방울을 흘리는 대신 오직 자신만이 가뿐하게 우승할 수 있는 직장인 풍자 만화라는 전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스스로 발명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강점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획일적인 기준표에서 길을 쓰고 1등을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평소에는 숨쉬듯 자연스러워서 나조차도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아주 작은 성향들을 골라내어 날카로운 무기로 다듬는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낯선 이의 답답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엄청난 인내심과 공감 능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엑셀 문서 작업에는 서툴지만 처음 보는 사람과도 10분 만에 친구가 되는 친화력을 지녔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탄들은 이런 자신만의 독특한 성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기형적일 정도로 무섭게 키워냅니다. 지독하게 못하는 약점들은 과감하게 무시해버리고 그 일은 전문가에게 기꺼이 넘겨버리는 현명함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발목을 꽉 잡을 것이라며 밤새 불안해합니다. 나는 늘 끈기가 부족해. 꼼꼼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어 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못살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단 하나의 예리한 강점이 세상의 빛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 대중이 느끼는 열광의 크기는 나의 모든 자잘한 단점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습니다. 모든 분야를 두루뭉술하게 잘하는 적당히 좋은 사람은 언제든 다른 더 나은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평범한 존재로 남고 맙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구석은 엉망진창일지라도 단 하나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무기를 손에 쥔 사람은
세상이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낡은 주머니 속에는 남들이 아무리 애써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눈부신 무기가 깊숙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던 자신의 무기를 마침내 발견하고 오직 나만이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판을 설계했다면 이제 그 무기를 매섭게 휘두르며 거침없이 전진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무기를 예리하게 갈고 닦았다 한들 정작 그것을 굳게 쥐고 있어야 할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몇 발자국 가지 못해 숨을 헐떡이며 지쳐버린다면 그 뛰어난 전략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기형적일 정도로 뾰족해진 강점을 끝까지 단단하게 통제하고 매 순간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무대 위에서 뿜어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담아낼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육체의 그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복잡한 전략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이 물리적인 그릇의 상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집착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성과를 내는 천재들을 떠올릴 때 창백한 얼굴로 밤을 지새우며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식사 시간조차 아까워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고 에너지 드링크를 물처럼 마셔가며 육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열정적인 모습을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여깁니다. 주변에는 과로로 몸이 망가지는 것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야근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잤어 라는 말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도구처럼 쓰입니다. 하지만 팀 페리스가 만난 수백 명의 타이탄들의 일상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 성과를 만들어내는 대신 최상의 물리적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철학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똑똑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고급 슈퍼컴퓨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걸릴 계산을 1초 만에 풀어내고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능력을 가졌더라도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가 낡아 방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훌륭한 소프트웨어와 천재적인 두뇌를 갖추었어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와 정확히 같은 원리로 연결된 커다란 톱니바퀴입니다. 뇌가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발휘하려 해도 그 뇌를 담고 있는 육체라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피곤에 절어 눈꺼풀이 무겁고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해도 짜증과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솟구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인들에게 운동과 철저한 건강관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멋진 근육을 만들거나 건강염려증 차원의 행동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치열한 레이스에서 언제나 최고의 퍼포먼스를 뿜어내기 위한 아주 철저한 엔진 관리 작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나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하루 종일 서류에 파묻혀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은 일정을 쪼개 길을 쓰고 바벨을 들고 땀이 쏟아지는 달리기를 합니다. 육체가 땀을 흘리고 근육이 팽팽하게 수축하는 고통의 순간 머릿속을 맴돌던 스트레스 호르몬은 씻은 듯이 날아가고 뇌는 다시 맑고 투명한 상태로 초기화되기 때문입니다. 타이탄들이 즐겨 사용하는 아주 즉각적인 에너지 관리 도구 중 하나는 찬물 샤워나 얼음물 입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답답한 상황에서 이들은 주저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온몸을 던집니다. 얼음처럼 찬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뇌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나 대출금 이자 같은 복잡한 고민을 즉각적으로 멈춰버립니다. 오직 추위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만이 온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강렬한 육체적 충격은 멈춰버린 컴퓨터의 재부팅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찬물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세포는 깨어나고 심장은 박동하며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부딪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활력과 투지가 온몸을 감쌉니다. 복잡한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는 차가운 물 한 바가지라는 단순한 자극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찬물 샤워와 함께 거인들이 일상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또 다른 도구는 가벼운 산책입니다. 수많은 혁신가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머릿속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 회의실 의자를 박차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규칙은 스마트폰이나 서류를 내려놓고 오직 걷는 행위에만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현대인의 뇌는 쏟아지는 정보와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느라 늘 과부하 상태입니다. 하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발바닥이 땅에 닿는 일정한 리듬에 가만히 집중하다 보면 뇌는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흥미롭게도 머리를 쥐어짜며 모니터를 쳐다볼 때는 절대 떠오르지 않던 해결책이나 창의적인 생각들이 텅 빈 마음으로 공원을 걷는 여백의 시간에 번쩍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멘탈이 강하다는 것을 타고난 성격이나 무쇠 같은 의지력의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면 자신을 깎아내리며 우울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출렁이고 스트레스에 쉽게 무너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유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육체가 극도로 지쳐 있다는 강력한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길가에 놓인 작은 돌멩이조차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땀 흘리는 운동과 질 좋은 수면, 건강한 음식으로 육체의 탱크를 채워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날선 비판이나 뼈아픈 실패 앞에서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튼튼한 감정적 방어막을 갖게 됩니다. 활력 넘치는 몸이 뿜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어떤 자기 암시보다 확실하게 멘탈을 단단하게 무장시켜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정점에 선 거인들이 매일 반복하는 강력한 일상 속 도구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아침의 고요한 60분으로 하루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상식을 파괴하는 질문으로 판을 뒤흔들며 두려움을 해부하고 단호한 거절로 시간을 굳게 지켜내는 모습들. 거기에 진짜 팬을 찾고 단점은 무시한 채 자신만의 게임을 설계하며 튼튼한 육체로 강인한 멘탈을 유지하는 모습은 아예 다른 세계에 사는 완벽한 초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고 단 한 번의 실패나 좌절도 없이 세상의 꼭대기에서 호령하기만 하는 신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인들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두려움에 떨거나 캄캄한 밤에 슬픔에 잠기지 않는 완벽하고 무결점의 존재들일까요? 팀 페리스가 만난 수백 명의 타이탄들에게 직접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우러러보는 그 거대한 성벽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크고 작은 균열과 서툰 망치질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투자자도 주식시장이 폭락할까봐 두려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수천만 권의 책을 판 베스트셀러 작가도 단 한 줄을 쓰지 못해 캄캄한 방 안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기 싫어 절망적인 기분을 느끼는 것은 10,000원 지하철을 타는 회사원이나 전용기를 타는 최고 경영자나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 완벽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흔들리며 매일매일 자신의 나약함과 치열하게 싸우는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대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주저앉아 포기하거나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거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도 그저 어제 만들어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도구를 주머니에서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혹은 무기력한 날에도 그들은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반듯하게 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도망치는 대신 찬물을 몸에 던졌고 펜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노트에 아무 단어나 끄적이며 오늘치 나사를 묵묵히 조였습니다. 우울하든 비가 오든 거절당해 실패의 쓴맛을 보았든 그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일상의 조각들을 하나씩 원래 자리에 끼워 맞췄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법의 날개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발밑을 비추는 작은 손전등 하나를 쥐고 울면서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정점에 선 거인들의 주머니 속을 샅샅이 뒤져 수많은 도구들을 구경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구들을 당장 완벽하게 갖추고 내일부터 초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가 절대 아닙니다. 남의 툴박스에서 훔쳐온 번쩍이는 도구 수십 개보다 내 손에 딱 맞는 아주 낡고 작은 도구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면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해보고 싶은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만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일이든 창문을 열고 물 한 잔을 마시며 심호흡을 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그 작은 행동 하나를 오롯이 당신의 의지대로 해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거인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기적은 언제나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아침의 1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그리고 주머니 속에도 당신만의 빛나는 작은 도구가 채워지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